오늘은 카메라 이용 촬영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량이는 전과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이 사건에서 범한 범행의 정도 또한 고려됩니다. 전과가 있는 경우 대부분 이전에 선고받은 형량보다는 높아진다고 생각해야 하고, 전과가 없는 경우에도 이 사건에서 범한 범행의 정도가 중한 경우에는 높은 형량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판례사항 몇 가지를 살펴보면 1회 촬영한 동일한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6년 후에 12회에 걸쳐 범행한 사건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가 있고, 이전에 동일한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1회 범행한 사안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례가 있습니다.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42회에 걸쳐 범행을 한 사람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바도 있습니다. 초범인 경우에는 재범인 경우보다는 형량이 가볍습니다. 다만 초범이어도 피해자가 여러 명이거나 다른 범죄를 같이 저지르는 등 정도가 중한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초범이니까 벌금 정도 나오겠지라고 생각하고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합의가 어려울 경우에는 재판 단계에서 공탁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피해자의 정보를 알지 못하면 공탁을 할 수가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공탁을 위한 정보 제공에 동의를 받아야 했었는데, 보통 피해자들은 이에 동의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공탁을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법이 개정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정보를 알지 못해도 공탁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생겼고, 이 규정에 따라 공탁을 하면 감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수사 단계에서는 할 수가 없고 재판 단계에서만 가능합니다. 포렌식을 해서 범행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려고 하는 것인데, 내가 휴대폰을 주지 않아도 이러한 것을 임의 제출이라고 하는데요. 압수한 영장을 받아서 압수를 할 것이기 때문에 결과가 동일하다면 협조를 하는 편이 낫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 가장 걱정하는 것이 다른 범행이 발각되는 것인데요. 내 휴대폰을 포렌식하였는데 이 사건 범행 이외에 다른 범행과 관련된 사진이나 영상이 발견된 경우 수사기관이 수집하고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것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법원은 객관적 관련성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데요.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한 범행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안 되고 구체적 개별적 연관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3월 10일자 범행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면서 3월 9일자, 4월 2일자 동종 범행에 대한 사진, 동영상 등이 발견되었고, 이를 증거로 하여 기소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객관적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한 바 있습니다. 이미 벌금형의 전과가 수개 있는 경우와 이전에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 실형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이전에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는데 다시 이러한 범행을 범했다는 것은 이전에 선고한 형량으로는 재범 방지의 효과가 없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기 때문에 더 중한 형량을 선고하는 것입니다. 범행이 현장에서 발각되어 수사를 받게 될 경우에도 형량을 결정하는 데 있어 반영될 수 있는 요소들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어떻게 진술하면 좋을지, 어떤 자료들을 준비하면 좋을지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과 합의를 시도할 경우에도 피해자들은 가해자들과 직접적으로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진행할 수 있고, 적절하지 않은 발언으로 피해자의 감정을 상하게 하여 합의를 그르치는 일도 방지할 수 있으며, 피해자 쪽에서 과도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경우 합의가 안 되어서 민사상 손해배상을 진행할 경우 어느 정도 선에서 판결이 나오는지를 설명해서 적정한 선에서 합의를 할 수 있도록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카메라 이용 촬영죄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 전화로 문의 주세요.